어제 먹으셨어요? 저는 방송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해보는 편이에요. 방송에서 그렇게도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TVN 꽃보다 할배에서 스페인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아서 여유가 되면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게 2014년이었는데 그 즈음부터 집안에 일이 많이 생겨서 여러모로 통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JTBC 톱파운 25시에서 다시 스페인을 보여주는데 부엘 공원이며 그 유명한 성가족 성당, 천재 가우디의 발자취들. 아니 내가 결국 저길 못 가고 말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때마침 갈 기회가 생겨서 엉겁결에 묻어가듯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분들과의 단체 여행은 제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두바이, 스페인, 포르투갈을 연결하는 코스였는데요. 그런데 세상에나 포르투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다가 저를 알아보는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테레비평을 안다, 저를 안다 이런 분을 밖에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리스본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을 만나다니 구독자이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테레비평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경황 중에서 그냥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만약 그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반가웠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패키지 여행의 모든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키지 여행 떠나도 되나? 여행사를 믿어도 되나?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경험담, 팁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무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같이 여행을 떠나더라도 입금한 액수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알고 보니까 저보다 40여만 원을 덜 내셨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분도 계실 거라고 하던데, 같이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6천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낸 격인 거예요. 뭐 고기가 더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반찬을 준 것도 아니고 국물이 더 진한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무슨 착오가 있는지 여행사에 문의를 했더니만 아니 패키지 여행 그런 거 몰랐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교원 KRT라는 업체가 이름을 바꾼 여행이지라는 여행사였는데요. 후기를 올렸더니만 후기가 아예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내용만 선별해서 업체에서 올리나 봐요. 이 여행이지라는 여행사를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 가격면을 신경 써서 보셔야 하겠어요. 조목조목 짚어보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행사 직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패키지 여행을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 수업료를 낸 셈 치기로 했지만 수업료가 꽤 비싸죠. 패키지 여행은 장단점이 확연히 나뉩니다. 장점도 있다면 또 단점도 있죠. 그들이 짜놓은 일정대로 마치 유치원생이 소풍 가듯이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몇 시까지 모이라면 모이고, 그리고 타라면 타고 먹으라면 먹고,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이동을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어서 참여를 못하겠다, 호텔에서 쉬겠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어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한다고 해도 멈춰서서 구경을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리 구경을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통솔에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거리에서는 자유시간을 주는 예가 없더라고요. 패키지 그 음식이 별로다, 컵라면 같은 거 꼭 싸가라, 커피포트도 꼭 챙겨가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컵라면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바리바리 싸갔던 거 다 가이드 분께 드리고 왔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나라 휴게소 음식 같은 거 계속 먹으면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싶어요. 뭐 맛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맛이 정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미식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패키지에는 정말 비추입니다. 이 장점은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들이 좋은 가이드를 만났을 경우죠. 이 많은 정보를 줍니다. 안내를 잘 해줘요. 그래서 대체로 이 어느 지점에서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현지 가이드들은 대체로 사진을 아주 잘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가는 곳마다 화장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몇 칸인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2시간 정도 화장실을 아예 못 만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 이렇게 예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유여행이라면 말 안 통하는 외국에서 화장실 찾는 것도 걱정거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화장실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는데, 경험 많은 가이드들이 매의 눈으로 살피고 있다가 낌새가 이상하면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세요 하면 이제 그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주마간산처럼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격이라서 나중에 뭘 보고 온 건지 헷갈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강릉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 이게 패키지 그 여행 코스가 이렇대요. 2박 3일, 뭐 3박 4일에 예를 들어 보면, 일단 그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가까운 파주 프로방스 마을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근에 그 영어 마을, 그 헤이리가 있잖아요. 거기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평까지 가서 남이섬 관광을 한대요. 그리고 그 부근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설악산으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 다음에 강릉으로 가서 동해바다 구경을 하고 그 길로 동대문으로 돌아온대요. 동대문 근처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고궁 한두 군데쯤 들렀다가 홍대로 간다고 합니다. 홍대에 그 외국인 대상으로 가이드들이 안내하는 쇼핑센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거기 들렀다가 출국을 하는 그런 일정인 거예요. 저희가 이게 스페인, 뭐 포르투갈 여행을 했다 해도 그와 비슷한 궤적인 거죠. 그런데 스페인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더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한 번 버스를 타면 6시간씩 이동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문화 유적지, 이 성당 같은 걸 계속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도시마다 다른 옷으로 구별을 하려고 했어요. 이 도시에서, 이 장소에서는 이 옷,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진은 찍게 되니까요. 이번 여행은 사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떠났습니다. 모르는 분들과의 단체 여행인데 저희 남편하고 둘이 갔거든요. 저희 남편은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찍어주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찍어도 하도 이렇게 짤뚱하게 찍어놔서 제가 이게 상체 부분만 잘라서 찍어라 라고 요구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 찍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행 기간 동안 하루하루 달라지더니만 나중에는 아주 작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이번 여행에 저 스스로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한복 입어보기였어요. 그나마 덜 튀는 검정색 두루마기를 가져갔는데 저희 남편이 엄청 민망해했죠, 뭐. 그래도 저는 입었습니다. 미션 성공. 이번에 그 두바이를 경유했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톡파운 25시에서 두바이 편을 방송했습니다. 인공섬 팜주메이라의 환상적인 전경을 보여줬는데요. 김숙 씨를 비롯한 진행자들이 뭐 저거 꼭 보러 가야 한다고 아주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여행 프로그램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드론으로 전문가가 찍은 영상이어서 그렇게나 멋진 거지, 실제로 방송에서처럼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그림이더라고요. 최근에 유료 전망대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거기 올라가면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나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톡파원 25시를 보고 혹해서 모노레일과 전망대까지 선택관광에 90불을 썼는데요. 절대 그런 장면 못 보십니다. 팜주메이라 모노레일은
저로서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톡파원 25시에서 톡파원이 두건으로 쓰는 스카프를 시장에서 사는 장면이 있었어요. 개당 6,000원이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아무래도 바가지를 쓴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가이드가 시중에서는 20유로 이상인데 우리가 가는 식당에서 10유로에 파니까 거기서 사라고 권하더라고요. 10유로면 14,000원이잖아요. 제가 톡파원 25시를 보고 6,000원인 거를 다 알면서도 그냥 샀습니다. 가이드가 파는 거 사주기도 해야 하니까. 편스토랑에서 기태영 씨하고 유진 씨가 두바이 사막 투어를 했을 때 썼던 바로 그 스카프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사막 투어를 할 때 운전기사들이 알아서 씌워줍니다.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이 50대 이상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편리한 점이 많죠. 이 걱정거리를 덜어주잖아요. 그런데 또 양날의 검인 것이 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대충 조식 먹고 7시 반, 8시 경에 짐 싸들고 나와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계속 이동을 해서 다닌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일정이 거의 분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편리하긴 한데 여정 자체는 버거운 거죠. 돌아와서 열흘이 넘도록 피곤이 가시지 않아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긴 여정의 패키지 여행은 비추천입니다. 짧은 여행이라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